네. 오늘 시장이 또 주가 지수가 또 하락을 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일단 하락폭이 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MACD도 지금 이제 꺾였어요, 위에서. 자, 물론 일단 이 꺾이다가 일단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도 있긴 있지만, 일단 오실레이터도 지금 이제 이렇게 꺾여 있고 해서 좀 약간 밑에 하방 압력이 더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크긴 크는데, 글쎄 이게 뭐 시장이라는 게 이게 예측한 대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측한다고 해서 또 그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시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참 뭔가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떤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코스닥도 이제 지금 보면은 MACD나 좀 약간 약하긴 약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하방 압력이 크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일단 참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이 전략적으로 일단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어떤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단 이 현재의 시점에서의 어떤 그 수급에 보면 일단 제일 큰 원인이 지금 이제 여기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이 지난 3일 내내 지금 계속 팔아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지금 팔아내고 있다 보니까 그 수급을 지금 이제 개인들이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기간의 매도세가 언제쯤 멈출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멈춘다고 해서 또 그게 바로 일단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간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그널도 비중 축소로 지금 뜨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중의 축소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그 어제 그러니까 한 이 3일 전부터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일 전부터는 일단 어느 정도 이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일단 그 예비를 하고 일단 조금씩 차익 실현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이렇게 주가 지수가 이렇게 끝까지 오르면서 일단 뭐 강한 어떤 강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응하는 모습,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가지고 있던 수익이 지금 이 조그마한 어떤 이 하락으로 인해서 다 날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좀 무섭게 보고 일단 센시티브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나중에 그 뭐 우리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목표 자체를 일단 너무나 크게 한 50% 60% 잡기보다는 한 10%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이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라는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사실은 10%더 이상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 3%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수익 시점이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또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10%가 됐지만 사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더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항상 이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너무 이게 이제 오래 홀딩하고 있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작은 수익을 모아가다가 그 다음에 어떨 때 홀딩을 해야 되냐면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수급이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돼 있을 때, 이럴 때 사실은 이로 올라가면서 기간도 올라가고 외인도 이렇게 같이 수급이 같이 올라갈 때, 그때는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있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홀딩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수급도 나타나지 않고 지수도 이제 약간 흐름이 좀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전략에 대해서 그 시장별로 그 강세 시장이냐 아니면 약세 시장이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강세 시장의 전략을 약세 시장에 가져와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손실의 위험성이 크고, 강세 시장에서 약세 시장의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이 수익 극대화가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와 약세 시장, 물론 중간에 이제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박스권 시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그 전략들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이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응이잖아요, 대응.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영역으로 항상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수급으로 보면 사실은 뭐 강세 시장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약세냐 아니면 박스권이냐, 물론 이때부터 여러 가지 일단 있었지만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조정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 차트의 길이도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서로 밀리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이게 박스권이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일단 적절하게 옮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약세는 아직 확인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박스권 시장이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이 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예측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몸통의 길이가 사실 짧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떤 수렴의 시간으로 왔다, 뭐 과매도 구간도 아닌 어떤 그런 수렴 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종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의 어떤 그 형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 주식이라는 게 투자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도 달라지고, 항상 그 시장을 읽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시장이 그냥 변하지 않는 어떤 항상 일정한 그런 시장이 아니라, 항상 주식 시장은 뭐 살아있는 생물처럼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대응이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면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외국인을 한번 보시면, 일단 그냥 오늘 그냥 수급으로 보면 유통업하고 그 다음에 우주창고, 뭐 이 건설업 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매도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기간이 좀 받아줬지만 어쨌든 뭐 이게 양매도가 아니니까 일단 이걸 의약품까지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 섹터 자체는 지금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일단 상당히 투자할 만한 어떤 거리가 많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제약 부분이 있었는데, 제약도 오늘 이틀 연속 마이너스 났고, 그 다음에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약도 지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약주를 가지고 계시면, 뭐 이게 제약이 지금 현재부터 마이너스다가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어떤 섹터가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물량 조절하면서 기간 조정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수량을 줄여가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물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일단 그런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3월달 넘어가서 4월달에 또 여러 가지 암학회, 미국의 뭐 그런 학회들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갖고 와지면 한 2, 3주부터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지금 현재 이게 뭐 제약다가 지금 이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혹시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되냐?
파는 시점은 아니고요. 파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급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수급을 봤을 때 이때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외국인이 이제 수급을 파면서 이때부터 그 비중 조절, 그러니까 비중 축소가 있을 때부터 차익 실현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약주의 섹터에 대해서 한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빼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모든 섹터에서 외국인은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같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 제약주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매도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 반등 시점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반등할 때쯤에 다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얼마만큼 조정이 있을지 뭐 한 일주일 갈지 2주일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조정 기간 동안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일단 단가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코스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본다면 의약품,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건설, 운수창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의약품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단 가고 있어요. 전기전자는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유통업, 그 다음에 건설 쪽에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얼마만큼 들어왔다가 또 빠질지는, 수급이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감도 있을 거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없던 유통,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이 운송 창구 쪽에 다시 이렇게 이 자금이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이제 이 제약도 이미 거의 매도세에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이 섹터가 참 이 변동성이 심한 어떤 그런 시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 만약에 이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제약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샀던 뭐 어디서 샀던 뭐 이 정도 왔을 때 지금 한 2, 3일이니까 또 이 정도 조절됐을 겁니까? 그러면 뭐 이게 수익률도 많이 줄어들었든지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늦게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마이너스겠죠. 하지만 또 이 제약 섹터가 그러면 영원히 죽는 섹터가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에 부딪혀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또 이게 되는데, 일단 매수 시점이 이게 일어난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눈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어떤 반등 시점이 오면은 반등이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시점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이게 매수를 통해서 이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상승해도 플러스권으로 하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올라가 또 있을 때 요때 이제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는 그런 어떤 부분, 이 전략적인 부분이 항상 필요하겠다. 지금 마이너스로 해서 너무 이게 던지고 이러면 결국엔 돈 못 법니다. 돈 벌려면 돈을 벌려면 이 차트의 흐름, 이 파동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돼요. 뭐 바다에서 그렇지만 일단 이 배가 파도를 거슬러서 가기보다는 이 파도를 타면서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자연의 수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이 따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심주를 보면 일단
것보다 일단 지금 사실은 그 매수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있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뭐 일단 의약품 쪽이 많이 지금 현재 빠지고 지금 현재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약품하고 제약 쪽이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HP 테크놀로지 뭐 그 조금 더 보면 HP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는 좀 그렇고 포스코 엔텍,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니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LG이노텍,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괜찮고, 그냥 패션 쪽, 뭐 건설 쪽도 이렇게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그 다음에 도하 엔지니어링, 네이치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메디톡스, AD 테크놀로지, 한섬, 그 다음에 유진기업, 넷플릭스도 뭐 도전비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뭐 크게 지금 현재 뭐 그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어떤 주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기존에 많이 보이던 그런 그 주식들이 지금 많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말은 이제 이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봐야겠어.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약품이나 기존에 이렇게 의약품이나 화학 쪽에 가지고 있던 이런 수급들이 이제 뭔가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얼핏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코스닥은 이를 탈 만한 어떤 그런 흔적은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당분간은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주조차도 일단 이런 어떤 변동성이 다 바뀌는 어떤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죠. 그 어떤 이런 어떤 부분으로 보고 그러면 일단 시장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계속 집행하면서 기다리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이 섹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로 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주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서 샀던, 뭐 여기서 샀던,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 밑에서 사신 분들 이미 좀 내려갔더라도 차익 실현하면 되겠죠. 아니면 더 길게 가져가든지. 근데 여기 사시다 하더라도 좀 떨어지면 뭐 그래봐야 뭐 한 10%, 20%, 많아봐야 20%, 10%, 20% 있을 텐데, 그걸 견디다 보면 또 이게 이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때 또 이렇게 봐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의약품이나 제약주를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좀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내일도 시장 대응에 또 분석을 딱 해가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